자, EBS 코어 드릴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우리가 먼저 EBS를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 강의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3이 됐을 때 EBS를 어떻게 대해야 되며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는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나야 여기서 계속 이제 물들어 살지만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의 테두리를 단 게 얼마 안 되니까 EBS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한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 좀 가려가지고 확실하게 1년 동안 EBS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무슨 얘기부터 할 거냐면 요 얘기부터 해야 돼. EBS가 연계율이 70%인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이 보통 내가 여태까지는 공부를 별로 안 했지만 연계율이 70%고 여기에 EBS 교재만 보면은 내가 그래도 70% 정도의 문항을 맞출 수 있겠구나, 70점 깔고 가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거부터 깨보시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연계율이 70%라는 말은요, 내가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봐봐. EBS가 연계된다는 말, EBS 연계라는 게 73.3%예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작년의 기준으로는 73.3%가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그러면 45문제가 나오니까 45문제니까 산술적으로는 33문제가 연계가 되는 건데, 우리 연계 교재가 다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 수특이라 적을게. 그 다음에 영독, 그 다음에 수완, 그 다음에 듣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교재들에서 총 45문항 중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33문항이 연계가 된다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잘 봐봐. 일단은 듣기부터 보면은 듣기는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15번까지가 EBS 교재 연계입니다. 노란색으로 좀 써볼게 내가. 됐어? 그 다음에 독해로 가면은 독해 쓸게요. 독해는 18번부터 45번까지인데 18번부터 작년을 기준으로는 28번까지 연계가 됐었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색 쓰겠습니다. 29번 어법 문제,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빈칸 두 문제, 무관한 문장 문제, 순서 배열 앞에 문제, 문장 삽입 앞에 문제, 이렇게 총 11개 플러스 7개니까 18문제죠. 그러니까 독해에서 18개, 그 다음에 듣기에서 15개가 연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개 플러스하면 33이 맞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때려보니까 73.3%가 우리가 봤던 교재에서 연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쌤, 왜 여기 색깔을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빨간색으로 하셨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한 걸 갖다가 우리가 간접 연계 이렇게 부를 겁니다. 간접 연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EBS에서 나왔던 지문에 소재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가지고 소재가 석탄의 장단점이에요. 근데 그 EBS에 나온 소재를 갖다가 소재는 활용을 하는데 봐봐, 중요한 건 이거다. 지문 내용이 달라요. 소재는 똑같이 석탄인데 석탄의 장단점이 그 지문이 아니라 석탄의 역사, 이런 식으로 다른 내용을 소재만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쓰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 내가 봤던 EBS 지문은 요건데, 이 내용을 하면은 사실상 실전에 가서 봤을 때 이거는 처음 보는 문제 아니면 풀어본 문제야?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상 간접 연계는 소재 연계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듣기도 마찬가지고 독해 18번부터 28번까지 전부 다 EBS에서 나왔던 소재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앞에 썼던 내용을, 앞에 지문이 나왔으면 그 뒷얘기를 써놓거나, 우리 보지 않았던, 아니면 소재만 다 갖고 와가지고 내용을 바꾸거나, 주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간접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내야 돼요. 간접 연계라는 것은 따지고 보니까 듣기에서 15개는, 사실 듣기는 그렇잖아요. 연계가 되든 안 되든 난이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뭐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껴줘서 15개 플러스 11개, 총 26개가 사실상은 간접 연계, 즉 소재 연계이다. 그래서 소재는 활용을 하지만 지문 내용이 다르니까 사실상 처음 보는 문제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봐봐, 여기는 빨간색은요 직접 연계예요.
요거 전에 간접 연계에 대해서 예시 하나 보고 갑시다. 봐봐. 일로 따라오시면 간접 연계라는 것은 요것은 작년에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2의 9번 문제, 실용문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 잘 안 보이겠지만 읽어줄게. 제목이 커피 패키징 디자인 2019야. 여기도 보면은 요건 수능 문제 27번이었는데 2020학년도 그린티 패키징 디자인 컴페티션이야. 그러니까 제목이 좀 비슷하죠. 근데 내용이랑 밑에 보기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럼 이게 연계라고는 하는데 이게 무슨 연계야? 처음 보는 문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간접 연계야. 알겠어? 다시 일로 와. 직접 연계는 뭐냐면 그냥 지문을 동일한 지문을 써요. 지문 동일. 그러니까 EBS에서 봤던 그 문제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딱 문제지에 찍힌다고 보면 돼. 수능지에. 근데 뭐가 다르냐면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제 파악, EBS에서는 주제 파악이었다가 시험장 가니까 수능장 가니까 얘가 빈칸이네. 얘가 문장 삽입이었는데 수능장 가니까 요약문 완성이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7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직접 연계이신데 요거는 작년 수능 완성 유형편에서 8강 2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 어법 문제여서 이렇게 어법 형태로 나왔는데 수능장 가보니까 32번 빈칸 문제로 여기에 빈칸이 쏙 뚫린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칸 뚫린 위치가 정확하게는 여기 컴마 뒤에 1부터 어디까지냐? 여기 12까지. 요 빈칸이 그대로 여기로 뚫린 거야. 정답이 그래서 그대로 1번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직접 연계. 다시 간접 연계는 소재만 연계시킨다. 직접 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그 지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에 유형만 바뀌어서 다른 문제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정리하면은 간접 연계는 어차피 시험장에서 보더라도 뭐 정도만 도움이 되냐면 여기서 봤던 어휘 정도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소재가 같으니까 그 소재와 관련된 단어가 나올 거 아니야. 어휘 정도만 도움이 되고 지문 내용이 다르니까 사실상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푸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직접 연계는 지문이 동일하니까 내가 봤던 거네 라는 안정감과 함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형이 달라지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쌤 그러면 그래요. 70%는 아니지만 7문제는 EBS를 꼼꼼히 공부해서 맞추면 7문제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요게 전부 다 EBS 수능 연계표인데 총 3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29번부터 38번까지가 직접 연계 아니야. 그럼 여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EBS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얘네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죠. 가볼게. 어법입니다. 처음에 29번 어법 직접 연계예요. 해봐봐. 어법은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 글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 어법 하나하나 볼 거야. 지문이 여러분들 수능 특강 영독 수완에서 총 거의 한 700지문인데 한 700지문 중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야 될 지문이 최소 넉넉히 아니라 양보하더라도요 한 400지문은 돼요. 여기에 있는 지문 모두 다 꼼꼼히 볼 겁니까 여러분들? 글자 하나하나? 어법 하나하나? 그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내신 때를 생각해봐요. 내신 때 여러분들이 고2 때로 돌아가 보면 교과서 한 2강,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 30지문, 40지문 넣었어. 시험 범위에. 욕해 안 해요, 여러분들. 욕 엄청 하잖아, 많다고. 아니, 시험 볼 때 40개도 많아 하면서 400개를 어떻게 다 외우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많다니까, 이거. 내용까지는 암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거기 글자 하나하나, 어법 하나하나 보는 거는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법이 연계 느낌, 연계 체감이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어휘 봐봐, 어휘. 어휘 뭔지 알지? 어법 문제 밑에 밑줄 5개 그어놓고서 문맥상, 흐름상, 문맥상 알맞지 않은 어휘 고르는 거. 얘는 어떨까? 그러니까 어휘 문제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 근데 실제로 정답률을 까보잖아? 그럼 거의 다 50%대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근데 어휘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제보다는 그 문맥 간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문장 간의 어휘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거나 문맥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X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3모 정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연계 체감이. 또 되시나요 여기까지? 빈칸 2개는 확실히 도움되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쨌든 빈칸이라는 게 위아래 문장 연관성 아니면은 주제와 관련 있는 거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쉽게 읽힐 것 같아. 무관한 문장도 풀어본 지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튀는 게 쉽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도움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전 들어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와 문장 삽입 볼게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무조건 그 글의 순서를 다 해부해보진 않는단 말이야. 문제 풀고 가니까 그냥. 그리고 문장의 위치 하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읽어본 문제라면은 얘가 양날검인데 읽어봤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풀어본 문제니까 순서를 알 것 같아. 뭔가 풀어본 기억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좀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안정감이야 들겠지만 순서나 그 위치까지를 기억할 수 있다. 요건 좀 미지수야. 그러니까 세모. 그럼 보세요. 직접 연계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요. 어법은 확실히 아니고 그 다음에 빈칸이랑 무관한 문장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어휘나 이런 간접쓰기, 순서나 삽입은 확실히 내용을 안다고 해서 잘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좀 들거든. 이 정도의 느낌이야. 됐습니까? 이해돼? 아니 잠깐만 생각해봐봐. 내신 때 여러분들 내용 몰라서 틀려? 문제? 아니잖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아무리 해도요. 틀린 건 틀린다고. 이래? 뒤에 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EBS를 공부하면 연계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작년인데 6월 평가원 오답률 보시면 29번 어법 3위야. 40%면 정답률. 보이세요? 연계 문제인데 30번 어휘 연계 문제죠. 2위야 오답률. 35%. 보여? 9월 평가원 31번 빈칸 그거죠. 연계죠. 4위고 35%. 36번도 연계지. 요거 2위 28%. 장난하는 거 28%. 수능에서 2위 31번 빈칸 단어 빈칸이었고 요거 40%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연계가 되더라도 연계가 되면은 내용이 기억이 나면은 뭔가 정답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비연계에 비해서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정답률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탑5에는 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1개념만 갖고 왔지만 2개념, 3개념 똑같아요. 흐름이. 결론적으로 EBS 연계 바를 받으려면은 어쨌든 간 기본 실력이 받쳐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 자체가. 이해되십니까? 특히 어휘는 어법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빈칸이든 순서 배열이든 문장 삽입이든 기본적인 프레임이 갖춰져 있어야지 연계 바를 받는 거지. 단지 내용만 달달 외운다 해서요.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정리해볼게. EBS 연계는 73.3%. 45문제 중에서 33개인데 나눠보니까 간접 연계와 그리고 직접 연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간접 연계 사실상 연계가 아니더라. 소재만 갖다 쓰는 거지 내용이 다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연계는 총 7개인데 지문은 동일하나 유형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어법은 사실상 쓸모가 없었고 그 다음에 빈칸이랑 무관한 문장 정도만 연계 빨면 되겠다라는 느낌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배열, 문장 삽입, 그 다음 순서 배열, 어휘 문제는 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체감이 딱 되는 것은 한 3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결론. 연계율 70%라는 말은 간접 연계와 직접 연계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간접 연계는 사실상 연계 체감이 안 된다고. 왜냐면 소재만 갖고 와가지고 글을 다시 쓴다니까. 직접 연계도 유형별로 체감 차이가 있으며 즉 어법은 아예 없고요. 무관한 문장은 좀 되겠다 이런 느낌 든다고요. 기본 실력이 없으면 연계 체감도가 있을 수가 없다고. 글을 못 읽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쌤 제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요. 무조건 EBS는 좀 가져가고 싶거든요. 인정해요.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EBS가 나오는 시점이 한 2월 초 1월 말쯤에는 미리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잖아. 내신고사 시험 범위니까 진짜 뭐 새까맣게 해놨어. 열심히 하고 수능 특강 딱 끝내. 그리고 여름방학 되고서 힘이 풀립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이나 영독은 본체 만체하고 수능장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봐봐. 이게 2020학년도 수능 직접 연계 현황인데 잘 보세요. 어법 문제 수능 완성, 어휘 수능 완성, 빈칸 추론 수능 완성. 빈칸 추론 수능 뭐야? 무관한 문장은 영어 독해 연습, 글의 순서 영어 독해 연습. 그 다음에
문장 삽입만 영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2019년도 볼게. 2019학년도 작년 재작년 거죠. 어법 수능 완성, 어휘 수능 완성, 빈칸 추론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빈칸 추론 수능 완성, 무관한 문장 수능 특강 영어. 그 다음에 글의 순서 영어 독해 연습, 문장 삽입 수능 완성. 느껴지는 게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7개가 직접 연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만한 것들은 그나마 여기일 텐데 여기서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수능 완성이죠. 18학년도 볼까요? 수능 완성, 영어, 수능 완성, 영어,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수능 완성이야. 똑같지? 4개가 수능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냐면, 그러니까 올해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수능 완성이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거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교재가 3개야. 수능 특강과 영독과 수능 완성이지. 근데 출제 위원들 입장에서는 변별력도 줘야 되고 이미 시중에 나온 변형들을 다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미리 나오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있는 걸 다 배제하려면 어쩔 수 없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능 완성으로. 근데 우리는 신나게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나서 수능 완성이나 영독 가서는 힘이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수능 완성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말이요. 올해 2021학년도도요. 수능 완성이 많이 나올 거야. 이 말이 아니야. 근데 이왕 공부를 시작했으면 처음에만 하지 말고요. 끝까지 이어가자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공부한 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수능 특강만 실질적으로 하면은 여기 한 문제 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18학년도 2문제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EBS를 공부한다고 하고요. 수능 특강만 열심히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려면은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야. 알겠어? 시험 문제는 다 수능 완성 실전편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응? 그다음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한번 지우고 갈게. 먼저 어휘가 연락 중요해요. 어휘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기본 어휘뿐만 아니라 EBS까지 반드시 같이 봐셔야 돼요. 됐습니까? EBS를 왜 보냐면 이거는 연계에 대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EBS 어휘는 기본 어휘와 함께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소재 연계, 간접 연계도 어휘를 알고 있으면 도움은 돼. 그러니까 어휘는 반드시 EBS까지. 두 번째. 얘가 짱이죠,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가 되건 안 되건 연계가 됐을 때 내가 봤던 지문에서 영향을 받으려면 무조건 기본적인 실력 향상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내용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더 독이 될 수도 있어.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제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든다고. 즉 기억력에 의존해서 풀라고 한다고요. 안 된다는 거지. 어휘, 구문 요거를 전반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연계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기본 실력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 됐습니다. 알겠죠? 제일 중요한 얘기. 세 번째. EBS 공부는 내용 위주라는 걸 A라고 하고요. 지문의 흐름 위주는 B인데 무조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B가.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등급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상위권 친구들 이게 상위권이라고 하면은 지금 2학년 때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3번 정도 시험 봤을 때 2번 정도가 94 이상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한 90대 초반에서 컨디션 안 좋으면 80대 후반 이 정도가 상위권 됐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EBS를 2에서 3회독을 하세요, 여러분들. 대신에 그러니까 구문이랑 어휘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3회독 하라는 말은 똑같이 세원 풀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얘 있지. 지문의 흐름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딱 한 4종류인데 첫 번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제가 일관되어 있는 거야. 주제가 일관. 지문에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가요. 우리가
독해 인사이드 아웃 2강을 보시면 내가 글 읽게 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제 일관되는 게 이어지는 문장의 흐름을 갖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주제라고 안 하고 흐름이라고 할게요. 흐름 전환. 흐름 전환인데 요거는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흐름이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요건 두 가지인데 잘 봐봐. 첫 번째는 역접 연결사가 있을 때요. 역접 연결사 있을 때. 역접 연결사가 있을 때 아니면 두 번째 뭐냐면 역접 연결사는 없지만 뭐가 있을 때? 초점의 전환. 이걸 내가 강조한단 말이야. 독해 때. 아니면은 같은 맥락인데 시간상대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아닐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구조냐면 그냥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철수와 영희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읽을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뭐냐면 요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였더라? 독해 강의 보시면 6강에 내가 예시 들어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2020학년도 6월 33번이야 그럴 거야.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 A라는 소재 하나, 그 다음에 B라는 소재가 나와요. 이렇게 소재가 두 개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이 있었는데 이 빈칸 자리가 A에 대한 걸 넣는 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요.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대상이 두 개여서 이 두 개의 자리 싸움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경우예요. 됐나? 네 가지. 다시 주제가 처음부터 일관된 거, 그 다음에 흐름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상이 두 개여서 자리 싸움하는 경우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지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어휘 위주로 봐. 당연히 이건 있어야죠. 근데 공부할 때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봐야지 문제가 바뀌어 나오니까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백날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뭔 소용이야 이게. 근데 어차피 이걸 보면은 이게 이해된다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겠어? 이 친구들은 실력이 좀 있으니까 요 문제 풀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얘를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위에도 하면 3에도 마지막에는 내용도 보세요. 그때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지, 주제가 이거였지, 이 정도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중하위권 같은 친구들, 중하위권 묶어보겠습니다. 그냥 중하위권 이 친구들도요. EBS는 보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EBS의 학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본 학습의 연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기본 학습의 연장. 이해돼요? 그러니까 EBS에서 공부를 할 때 나는 내용을 무조건 외워서 암기 때려가지고 가야겠다. 이거 물론 내신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기본 학습의 연장, EBS 문제를 풀면서 내가 독해 때 배웠던 걸 적용해보고요. EBS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구조 때 배웠던 걸 적용해보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외우고 그 와중에 내용이 암기가 되는 거거든, 너네들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위주를 먼저 보겠다라고 하면은 둘 다 안 돼. 이해돼? 얘를 생각하라고, 얘를 생각하고 실력이 더 올라갔을 때 요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계를 느낄 수 있는 한 세 문제를 위해서 내용을 다 외우는 게 너네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친구들아. 이해되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기본 학습의 연장이다, EBS 학습은. 그 와중에서 이게 됨과 동시에 내용도 조금 플러스가 되는 거죠. 물론 기본 학습의 연장은 요 말까지 포함되는 거야. 지문의 흐름 위주. 요거 되게 중요하다. 알겠어? 이걸로 봐야 돼. 어떤 건지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의 얘기 좀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수특편이 있고 영독편이 있고 수완편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수특은 수특이가 적게 되냐? 코어들이 수특은요. 뭐로 갈 거냐면 기본 구문이지. 기본 구문에서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유형풀이. 그러니까 수능에 어떤 유형이 나오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독해만큼은 아니지만 설명해주는 이런 단계로 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영독에서는 요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심화 문장 있죠. 심화 구문. 이랑 조금 더 독해 위주로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유형에서 끝이지 않고 실제로 실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당연히 변형 문제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완도 마찬가지예요. 수완도 심화 구문 정리 플러스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던 얘기가 뭐냐면 EBS에 대한 허가실 같은 걸 얘기해줬어요. 70%가 연계가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은 총 7문제였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법은 아예 배제고 그냥 어휘랑 간접쓰기 2문제, 문장 삽입, 순서별도 뭔가 연계 바를 받기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빈칸 추론 2문제랑 무관한 문장 정도는 연계 빨이 좀 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공부란 자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휘는 무조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 실력이 없으면은 연계든 아니든 체감을 하든 말든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EBS 공부는 뭐가 아니라 내용 위주가 아니라 지문의 흐름 위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야 도움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요, 다 폭망할 거예요, 진짜로요. 내신 때는 가능하겠지. 근데 이게 수능 때 안 맞는다고요. 흐름은 이 정도야. 됐습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여러 번 풀어보세요. 2, 3회 독해도 괜찮아. 그 와중에 구문과 어휘와 독해가 빠진 게 없는지 잘 점검해야 돼. 알겠습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은 EBS 학습을 하세요. 하는데 기본 학습의 연장이라고 이게 내가 배웠던 구문, 내가 배웠던 독해가 적용이 되는지를 해보면서 같이 내용도 학습하시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수특은 기본 구문 위주로, 그 다음에 유형풀이, 영독부터 수완까지는 심화 구문과 문제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고3에 가면은 옆에 친구들은 막 EBS 하면서 각자의 공부법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실력이 별로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한 EBS를 하루에 30개씩 불고 막 오답 정리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느낀 나의 입장은 되게 박탈감 느끼거든. 쟤는 지금 저렇게 하는데 난 늦춰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 평가원이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6월 평가원은 수능 완성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과 영동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감도가 좀 올라가, 수능보다는. 그러니까 와, EBS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 원래 그랬어. 6월 달에는 체감이 좀 잘 됩니다. 그러다가 왜냐면 내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수능 때 가면은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 당황스럽거든. 옆에 있는 친구들은 너랑은 다른 사람이야, 얘들아. 니네들은 니네들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상위권이면 상위권답게, 하위권이면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나한테 제일 맞는 건지를 옆에 친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갖고 가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내가 하위권이지만 열심히 구문과 독해를 정복해서 빠르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맞는 거지. 내가 아직 얘인데 얘처럼 하고 싶어. 그거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본인들만의 기준을 완벽하게 세워서 너네들의 페이스로 가는 게 중요해. 그 와중에 조금 더 성적을 올리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서 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반드시 기본기에 입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말에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 고3 때는. 알겠어? 너네들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다. 알겠니? 너네가 상위권이면 그대로, 중하위권이면 또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OT를 좀 마치고 지금 내가 한 30분 동안 했던 얘기는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EBS가 이런 게 진실이었고 이런 거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가이드가 잡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